작년 하반기 때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가 대출 100만원 내던 걸 이자는 200만원 올랐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은퇴 자금을 어떻게 오래 운영을 해야 되는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엄지! 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튜브 카메라 가지고 매일같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기업 분석해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험난한 증시, 한국 증시에서 투자하는 많은 분들 헤쳐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작년 12월, 또 작년 1월, 6월, 9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서 언제까지 인플레가 있을지 모르겠고 미국은 도대체 언제 인플레가 꺾일지 소비자 물가가 언제 꺾일지 걱정이 됐었던 부분들, 환율이 폭등하면서 또 원자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폭등을 하면서 도대체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없었어요. 거기다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작년 10월달 11월달에는 역대급 주택 반대 매매가 있었어요. 2년 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세를 올리지 못했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때 당시 때 전세 가격을 올려서 받으신 분들은 지금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고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겨내고 있거든요. 또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까지 문제가 되면서 금투세 한 가지라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부분들이 없었지만 연초에는 우리가 또 폭락을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증시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폭락 준비하자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올해는 전냐 후강이야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에 지수가 정말 많이 서브프라임급으로 떨어졌고 그 서브프라임급으로 떨어졌던 대내외 악재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면서 역대 최악의 실적을 찍었던 기업들이 올해는 좀 나아질 거야. 최악이 지났어. 피크가 좀 지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참 주가가 많이 올라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좀 빠지고 있지만 또 그 부분은 우리가 잠정 실적에서 확인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도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지? 또 삼성전자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왔죠. LG전자, 심지어 현대차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가는데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고 해운주도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가는데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고 조선주는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좀 급등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상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 6월이나 7월이나 삼성전자 가격 큰 차이 없고 LG전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오늘 또 은퇴자금, 노령자금 또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정해봤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3,300을 달려갈 때 또 3,000선을 뛰어넘을 때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고 2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왔어요. 심지어 건설주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지금 나오고 있는 대우건설도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죠. 이런 기업들이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라고 하고 또 주식 다 팔자 그러고 우리가 한 번 더 대폭락이 올 수 있는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이 시국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최고점 매수하고 2년 동안에 멀티플 공부하고 밸류에이션 공부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주가가 쭉 떨어져 있는 동안에 또 인내하고 모아가고 하셨던 분들이 그냥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학을 띄고 주식시장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우리가 꼬일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식 투자가.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려고 하는데 또 악재가 나오고
그게 작년에는 뭐 전쟁이 있었었죠. 또 미국 물가가 잡히지 않았고 금리를 막 올리면서 환율 막 1,450원 가고 1,500원 이야기 나왔고 또 유가도 150불 이야기 나왔고 더 연말에 유럽 같은 경우 가스가 폭등하면 유럽 망할 텐데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가스값은 반토막 나고 최근에 반등하고 유럽 증시는 신고가 근처 가고 있고 그런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더 살 돈이 없더라도 모아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많이 사신 분들 또 한두 종목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계속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가가 코스피가 2100을 찍었고 우리가 4000 바라볼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인내해서 가보자라는 말도 통하지 않아요. 대폭락 준비해라. 부동산도 이미 절반이 돼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 시장이 많이 폭락했던 거는 작년 하반기 때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가 대출 뭐 100만원 내던 걸 이자를 200만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예금금리 내려가고 대출금리가 확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절이 된 부동산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특히 서울 말고 또 외곽 쪽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분양을 했는데 이미 작년 가격으로 분양을 하니까 가격이 싸지가 않은 거예요. 주식은 이미 매일매일 반영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미분양이 되고 할인 분양으로 거래가 되겠죠. 그럼 건설사들이 버틴 건설사, 현금 많은 건설사들은 다시 자금을 챙기게 되는 거고 부동산 PF 대출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하나하나 올라오는구나. 만약에 12월 달에 주식을 청산하는 거하고 지금 청산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게 모은 돈 지키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좋다 그러고 오르면 좋다 그러는 게 너무 쉽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 매매 종목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리오프닝 보자. 화장품주 막상 마스크 해제하니까 급등 안 하죠. 그 전에 오르죠. 2배 오르고. 그럼 2배 차이인데요. 그쵸? 삼성전자가 정말 7만원 이상 가게 되면 바닥에서 45% 차이인데요. 배당까지 매일 주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우량주 투자하신 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매일 깡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게 모은 은퇴 자금을 어떻게 올해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또 힌트 나왔죠. 오늘은 조선주는 올라가고 있고 LG전자는 삼성전자 쉬어갈 때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체크해보고 지금 순환매가 매일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이 안 오를 때 내 종목이 오르는 지수에 따라 추종하는 종목이 있고 뒤따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엄지, 댓글 같은 경우는 지금 꼭 달아주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하나하나 제가 읽어가면서 대답도 해드리고 답글도 달아드리거든요. 또 멤버십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멤버십에서는 매수가, 매도가, 기법 강의, 수시로 커뮤니티에 알람이 가거든요. 멤버십 전용.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좌가 회복이 됐습니다. 또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일매일 단기 종목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꼭 가입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깝게 모은 내 주식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지 또 FOMC 전에 또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건지 물론 지금 미국 증시가 FOMC 전에 기대감이 조금 오른 감이 있어요. 테슬라도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한 이유가 올해 테슬라가 점유율이 늘어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인 급등을 노렸죠. 그래서 테슬라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나스닥 폭락 걱정하지 말라고 CPI 때 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또 하락 쪽에 베팅을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한국 기대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월 31일) 종목 분석 영상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중입니다. 오후 1시 30분이에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 있으면서 코스피가 좀 큰 폭으로 어제 오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도 또 향후 기대주도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 오늘 대우건설이 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또 삼성중공업, 조선주 중에 올해 흑자 전환은 기대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수가 조금 올라온 상황, 또 미증시도 좀 올라온 상황, 미국의 2차 전지 테슬라도 좀 올라온 상황, 그리고 은퇴 노후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뜻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깝게 모은 주식, 증시가 화랑일 때 모은 주식이 최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주가 폭락되는 동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문제점,
글로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내 은퇴 자금을 지키는 건지 노후 자금을 지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면서 우리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많은 댓글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뭐 500개 이상 달리더라도 저는 하나하나 하트도 직접 누르고 댓글도 제가 다 작성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불사조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보셔라.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삼성전자 분석, 현대차 분석, 리오프닝 하나하나 건설주에 대한 저의 생각 다 올려놨거든요. 하나하나 시청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가 좀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죠.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량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FOMC 때문에 미증시가 어제 좀 급락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까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증시가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 이번 달에 강하게 반등이 들어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전고점 근처예요. 역대 최악의 유럽이라고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시대에 그리고 또 최근에 홍콩 많이 올라왔어요. 좀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리오프닝 화장품주 중고 리오프닝으로 해서 홍콩 증시가 특히 많이 올랐거든요.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박스권이지 현재 폭락장은 아니다.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를 보면서 먼저 대응해 볼게요. 인버스도 지금 기술적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찍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CPI 때부터 제가 주구장창 떨어진다고 했던 것만큼 떨어졌죠. 또 인버스에 대한 목표는 저는 확고합니다. 2300, 400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한 번 더 급등했던 부분들 12월 달에 증시 주식 다 정리하고 현금화 했으면 얼마나 속상할 뻔했어요. 이번 달이 1월 효과 중에 가장 좋은 달이 이번 달이거든요. 제자리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인버스는 여기 횡보를 했던 박스 여기까지는 충분히 건들 가격까지가 남아있다. FOMC 때문에 살짝 뭉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적인 뭐 반등이 들어간다면 3000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 지수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화끈한 스윙 내리면 베팅뿐 이게 주제거든요. 화끈하게 하락 쪽에 3배짜리 베팅하자. SQQQ, SOXS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나 많이 폭락을 했나요? SOX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SOX나 미국에서도 하방 쪽에 베팅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올해 미국이 반드시 폭락을 한다는 확신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테슬라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낙폭과대에서 바닥에서 70%가 떴어요. 테슬라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낙폭과대 반등이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목표치를 분할적으로 보셔라. 여기서 올라가서 바로 못 가면 또 한번 빠질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여기다가 만약에 1억을 넣었으면 1억 7천이에요. 1억 7,500. 그러니까 21선 자리에서 기회라 그랬고 테슬라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 매도 시기는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구나. 좀 조정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SQQQ 같은 경우 어제 반등이 들어갔어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밑에 하단을 꼭 깬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폭락보다는 아까 제가 기사 보여드렸던 대로 하락 상품에 유독 많이 몰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 연초에 대폭락 준비했더니 증시가 폭등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5만원에서 6만 4천원까지 반등을 하면서 쉬어가는 구간인 거죠.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게 우리가 작년, 재작년 정말 하락장이 길었거든요. 근데 그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들어가면서 물가가 잡히게 된다면 베이비 스텝 가고 언제 금리 인하를 미국이 또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올해는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FOMC 이전에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하방 쪽은 저는 당분간 순환매를 기다리는 게 맞지 하방 쪽에 베팅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FOMC 목전에 위험 선호 위축이 선호를 하잖아요. 환율이 1230원까지 내려온 상황, 나스닥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1450에서 1230이면 오르기 전 가격까지 빠르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 우하향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잡히고 있고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 또 CPI 때 제가 또 라이브를 하겠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그대로 모든 지표들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원하는 대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럼 현재 구간이 피크를 찍었다는 생각 때문에 삼성전자 등 우량주들이 반등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일시적인 중국 리오프닝 효과까지 있다면 하방 쪽을 베팅하기보다는 눌릴 때 순환매를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보시면은 증시가 오늘 한 1.2% 폭락하네,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안 올랐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발 우리가 떨어지는 지수 쪽에 자꾸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삼성중공업이 오늘 실적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구나.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한번 반등이 들어가는구나. 왜 반등이 들어갈까? 후실적 예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보시면은 올해 흑자 전망에. 그럼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올랐느냐? 지난 8년에서 이어온 영업손실 고리를 끊을 계획이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 없이 본래적으로 우리가 수주량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뚜렷해요. 그래서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들어가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이 들어가죠. 삼성중공업이. 그러면 조선주도 그동안 정말 딴 거 다 올라가는데 왜 조선주만 안 올라가지? 정리해서 오른 걸로 가야 되겠다. 조선주 급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현재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조선주가 현대중공업도 있고 지금 현재 안 올랐잖아요. 삼성중공업이 급등이 들어가는 거죠. 현대, 미포조선 여기보다 훨씬 강하죠. 예전엔 여기가 강했지만. 그럼 삼성중공업은 제가 중기투자로서 꼭 보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이미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 10년 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반등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지수 대비 폭락할 종목 찾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올 때 조정 나오죠. LG전자가 역대급 전장 기대감에 10만원 돌파 안착이 됐잖아요. 그러면 LG전자가 쉬어갈 때도 봐야지. 하나투어 설명이 들었었죠. 하나투어도 이렇게 주가가 오른 날 있다가 10일 동안 조정하면 이것도 매도하고 없어요.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LG전자는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바로 못 가면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12, 13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전장 쪽 실적이 나오는구나. 이번 달에 윗꼬리도 거의 없이 최고점 근처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죠. LG에너지솔루션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됐죠. 막상 상장되고 나서 떨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쌍고를 갈지 아니면 60일선 위에서 또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도 많이 테슬라 효과로 올라가는 거고, LNF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는 아니에요. 현재 삼성전자나 다른 리오프닝 종목들 대비했을 때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작년에 계속 나왔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나왔지만 주가가 2년 동안 조정이 받았지만, LG 2차전지 관련주는 LNF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비엠도 올해 전망은 좋지만 이상하게 시장 대비할 때 약하단 말이에요. 주가가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20배 이상 터지고 나서 그렇다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와도 우리가 교훈이 있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실적 좋았는데 계속 떨어졌는데 역대급 최악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올라가는 그런 교훈을 본다면, 이제 주도주는 지금 현재 작년에 많이 떨어진 종목 안에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우리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번 기사를 보면 이 부분이 있죠. 인위적인 감산에 선 그었어요. 이게 감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삼성전자에선 감산 안 한다 그랬는데 주가가 오다 보니까 계속 감산할 거야, 감산해 했지만 감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메모리 한파에 대한 감산이나 투자 축소 기대감이 사실상 축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 콜에서 중장기 수요 위해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서 필수 클린룸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인위적인 감산에 대한 응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왜 나왔을까요? 중국이 셧다운 됐었고, 올해는 아무래도 더 낫겠죠. 작년 4분기 때 역대 최악이었어요. 우리가 환율, 부동산 다 폭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까지 그때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 나온 게 2013년 이후로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먼저 우리가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급등이 먼저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들어가고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게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오를 때 사서는 이런 삼성전자, 삼성전기 수익 못 낸다고 매일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단기간에 오르면 또 조정 나올 때, 또 밑에서 삼성전자 전기나 삼성전자가 쉬어갈 때 뭐가 가겠어요? 그렇죠. 역대 최고 실적 나온 대우건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주말 스트리밍에도 강력하게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대우건설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실적이 나올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건설주 관련해서 실적이 제일 좋은 게 대우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부분, 토목, 플랜트, 베트남 하노이 쪽,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심지어 작년, 재작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가거든요. 역대급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현금 2조 있다 그랬죠. 가파른 금리 인상의 원자재 및 우리가 외주비 상승 등 어려운 대내 환경 속에서도 주택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고, 여기 원전 설계 능력이 있고, 이라크 나이지리아 쪽에 진행되고 있고, 토목 플랜트 사업 본격화되고 있고, 신규 수주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옛날보다 10조 9천억에서 12조 3천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토목 플랜트 쪽 대형 현장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되면서 해외 쪽 매출이 늘어나죠. 대우건설은. 그래서 대우건설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올 때 조선주가 오르고 건설주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 탑픽 종목이 대우건설이에요. 그럼 대우건설은 6,000원 이상까지는 빠르게 도달이 되면서 바닥에서 50% 정도 일단 목표를 하죠. 실적이 심지어 안 좋게 나왔던 DLENC도 지금 현재 순환매 준비하고 있죠. 당연히 38,000원이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대우건설이에요. 그러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자, 삼성엔지니어링 제가 단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고 전고점 목표로 한다. 사우디 수주 같은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 네옴시티 수혜주 중에 이거보다 확실한 거 없다. 우량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조정받고 올라가고 실적이 계속 나오고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기분 좋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서 이제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전고점 뛰어넘으면은 뭐 3만 원 훌쩍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 건설사도 같이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원종합개발 지금 121선에 와 있죠. 오늘 안 떨어지죠. 지수가 빠지는데 순환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건설 쪽이.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5470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건설 관련주,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도 하나도 안 올랐어요. 배당도 7, 8% 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안 오른 종목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로봇주, 비트나인. 자, 보시면은 인공지능 이번 달만 61%, 한컴위드 이번 달만 급등이에요. 셀바스 AI 같은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 게 있으면 안 간 게 있죠. 순환매 로봇 관련주 보자, 또 인성정보 보자, 비트컴퓨터 보자, 다 말씀드렸거든요. 비트컴퓨터는 저는 지금도 조금 괜찮아 보여요.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7,300~400원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1시 50분입니다. 오르게 되면 신고가를 강하게 뚫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관련주 솔본도 있고, 솔본 결국은 다 솔본도 대박이 났습니다. 이거 오래 기다리신 분들 솔본이 결국 급등 나왔어요. 로봇주 올라가는구나. 레인보우만 있는 거 아니구나. KPF 있었지. 요것도 지금 제가 최근에 또 주말 스텝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KPF, GS 글로벌 같이 했던 종목이죠. 더블 줬던 종목이죠. 방송에서 DY 더블 줬던 종목이에요. DY도 같이 움직이려고 오늘 같은 날에 오르고 있어요. 준비되는구나. 거기다 성창기업지도 사실 작년에 그랬던 종목이거든요. 추세 만들고 있죠. 점상 찍고 내려와서 거래 터지면서. 이런 종목들 다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디어유 어땠나요? 바닥에서 결론적으로 디어유 한번 보세요. 더블 찍으로 갑니다. 디어유. 또 애니능률 말씀드렸죠. 여기서 급등 나오고 지금 이게 한 번에 안 죽으면 또 급등 나온다 그랬죠. 지금 현재 한번 또 윗골이 나왔죠. 지금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오른 AI 원티드랩 있죠. 안 올랐어요. 떨어지고 AI 빅데이터 요거 안 오른 것도 보시면 되시면서 예를 들어서 K옥션도 말씀드리고 나서 너무 추세 좋죠. 어제도 제가 또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유튜브 영상 안 올렸지만 요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역대급 낙폭과대에서. 낙폭과대 종목이 정말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더라도 또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올라가는구나. 해운주, 대한해운. 자, 시작하고 있죠. 해운주도 버리지 말자 그랬어요. 운임지수 때문에 계속 폭락해서 가망 없다고 했지만 HMM 없던가요? 추세 만들고 있죠. 급등하고 쉬는 구간이죠. 대한해운이 정말 쌉니다. 증권주 하나투자증권, 코인이랑 같이 또 쉰다고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7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죠. 오를 때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진투자증권 안 올랐죠? 지금 현재. 또 올라갈 준비하고 있죠. 키움증권 10만원, 11만원 찍었죠. 결국 매도 안 했으면 다 올라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 폭락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코스맥스 올라오고 코스맥스는 또 이 마스크 벗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면 매도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화장품,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쉬는 구간이에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또 쉬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치공의 건설, 조선이 지금 치고 가잖아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래컴퍼니라는 종목도 꼭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당장 매수하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바닥에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소프트스탠 주말 스트리밍에 말씀드렸잖아요. 또 급등 들어가죠 이거. 안간 종목들 관심 종목 안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또 뭐 있어요? 수소차.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트리밍에서도 말씀드리고 멤버십에서도 소프트스탠 말씀드리고 동화화성 말씀드렸는데, 그 어제 말씀드린 오늘 급등 들어가죠. 이것도 수소차 뭐 있죠? 또 찾아보죠. JNK 이런 것도 움직이는구나. 또 유니크가 급등 들어갔죠. 유니크 급등 들어갔죠. 이런 거예요. 남들 안 갈 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니퀘스트는 자율주행 중에 최고 종목. LG이노텍 도정시 보자.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안 올랐거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아마 순환매에서 치고 갈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하나도 안 올랐다고 저는 생각되고, 현대모비스 25만원, 7만원 안 가면 우리나라 증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시고, 또 비트컴퓨터 말씀드렸고, 하나하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LVMC홀딩스가 MS오토텍, 요거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MS오토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BY는 자동차이면서 로봇이에요. LV는 뭐죠?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무증까지 40%가 이어지면서 유무증을 때렸는데 신저가 안 가고 추세 만들고 121선 타는 거 다른 자동차하고 똑같죠. 근데 오늘 대형 호재가 나왔어요. 아직 급등이 안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급등하고 난 다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LVMC는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카카오하고 협업을 하는 거예요. 카카오에서 카톡이라든지 똑같은 플랫폼 이런 거 해서 투자 받아가지고 라오스에서 물류 사업, 건설 사업, 또 헬스케어 동구바이오 제약이랑 하죠. 지금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라오스 지금 엄청 뜨고 있습니다. 현대차 환율 내려가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베트남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야 이제 라오스엔 선점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오세영 회장이에요. 이분이 2년 반 동안에 5천만 주를 매수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표이사님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모펀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유증에 300만 주 들어가고 무증 들어가죠. 자본금 5천억짜리 중에 무증 40% 하는 기업 유일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상향 리픽싱한 데가 2,800원. 그거는 우리가 신주유수권 못 받아요. 그럼 2,800원 이상 가면 우리가 공짜 주식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만주 기준으로 0.23 비율 신주유수권 들어오기 때문에 2,300주 들어오는데 유증가가 1,95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 증가되고 위로 빵 쏘겠죠. 지금도 당장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은. 그러니까 충분히 전고점까지 빠르게 도달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번 달 흐름 좋아요. 한 12% 이번 달 올랐는데. 그래서 LVMC는 신주유수권 거래하기 전에 크게 한번 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안간 종목들 자율주행, 뭐 오비고 요런 애들도 자율주행인데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리오프닝, 액토즈, 소프트, M게임, 게임주 안에서도 우리가 보석 같은 종목들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관심주를 넣어두시고, 매수가 매도가는 제가 멤버십에서 딱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하지만 좋은 종목들을 항상 관심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유니퀘스트 같은 종목은 자율주행 중에 최고 종목이에요. 또 동남아 리오프닝 관련주는 LV가 최고 종목이고, 그리고 CJ, CGV 오늘 같은 장에서도 오르고 있네요. 한번 위로 쏠 준비됐죠. 올해 무조건 실적 좋아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먼저 급등을 하고 화장품주가 갈 때 쉬었죠. 하나투어가 갈 때 쉬었죠. 진에어가 오를 때 쉬었죠. 뭐 에어부산이 오를 때 쉬었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지금 지르는 게 아니라 안간 CJ, CGV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건설 섹터, 순환매 또 나오는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FMC에 우리의 베이비 스텝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도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비싸게 분양했으면 당연히 미분양이죠. 근데 그게 작년에 책정한 가격이니까 주변 시세 떨어진 미분양은 당연한데, 할인 분양으로 분양이 되면 건설사는 문제가 없고 PF 대출 이자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건설주, 조선주 올라가면서 정말로 오늘도 올라가는 게 있구나. 리오프닝 중에서 뭐 PNK, 피부 임상 요것도 꼭 관심주 등록을 해놓으세요. 안 올랐습니다. 무증 예전에 하고 나서 막 내려왔죠, 이거.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2.5배 했는데 안 했어요. 내려오고 나서 아직 급등 안 한 종목이죠. 올라가면 한 방에 올라가겠죠. 이런 종목들, 신원종합개발 이런 종목들 올라가면 한 번에 올라갑니다. 절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 헬스케어 관련주,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도 있고, 인성정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로봇주,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좀 최근에 오른 게 부담스러우면은 SPG도 최근에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도 살아있죠. 로봇주 안에서 계속 뭔가 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로봇주는 조정 나왔을 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수소까지 말씀드렸고 리오프닝 말씀드렸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조정 나온다고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대신 LG전자가 올라가는구나. LG전자가 조정 나올지 또 봐야지. 삼성전자가 오늘 좀 과하게 빠지는구나. 이렇게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이번 달에 보면은 이번 달 바닥 대비해서 20% 가까이 오르면 조정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 빌미가 삼성전자에서는 안 하기로 했던 감산 얘기 혼자 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폭락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6만원 초반까지 왔다면 배당도 받으실 분들은 7만원 가게 된다면 코스피 2,700을 노리기 때문에 바닥에서 5만원에서 40%에 45% 정도 되죠? 배당까지 한 5% 되니까 2년 정도 되면 그리고 6만원 정도 아래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봐서 다시 한번 한파동을 노린다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7만원에서 7만 5천원 사이가 도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안 올랐던 거 좀 봐야 되겠다 라고 보시는 게 저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에 강조드렸던 종목들 하나하나 급등하는 게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멤버십 가입 버튼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불사조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또 FMC 정리되고 또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되고 현재 대형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이 종목을 안 좋게 얘기해서 최저점에 손절시키고 올라가면 좋다고 얘기하는 친구 사이도 안 좋을 때 헤어지고 좋을 때만 연락하는 친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이게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은퇴자금, 노령자금 넣으신 분들은 예전에 2년 전보다 넣었을 때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올해도 무조건 폭락 온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 경기 침체 무조건 온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 다 틀렸죠. 그래서 내 종목이 안 올라간 게 있으면 순환매를 기다려보고 증시 폭락 생각하지 말자. 순환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도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삼성전자 전기 조정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매매를 추종한다면 조정 시 안 오른 종목을 보는 게 맞다. 순환매 보자 말씀드리면서 자,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매수가 매도가도 다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이모티콘도 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입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